안녕하세요. 다정한 이웃, 다정이가 전하는 다정한 정신분석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증오에 사로잡힌 사람 두 번째 시간으로 증오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내면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들을 돕고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증오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그들의 내면 세계에서 어떤 역동들이 펼쳐지는지, 즉 증오의 정신 과정은 어떻게 전개되는 것인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증오는 차가워진 분노가 냉정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증오는 끌어올랐던 분노가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지고 조직화된 것입니다. 즉, 뇌에서는 하부뇌의 분노 회로에 상부뇌의 생각 기능이 결합된 것으로 잔인한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를 수 있는 냉정한 모습은 바로 공격성이 생각하는 기능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에는 내면 세계에 있는 죄책감이란 검열기관으로부터 통제를 받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증오 상태에서는 감정이 차단되며 죄책감의 기능이 사라집니다. 또 외부에서 자극된 스트레스를 내면에서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면 내면에서 방어체계가 작동하게 되는데,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해리입니다. 온갖 끔찍한 일들을 벌이고서도 아무런 느낌을 갖지 못하거나 전혀 알 수 없도록 정신이 기억에서 떨어져 나가는 현상입니다. 증오에 사로잡힌 사람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그 감정의 고통을 충분히 아파하며 견딜 수 있도록 도움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증오는 고통스러운 감정에 대한 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고통에 대해 공감과 위로를 받을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상처로 인해 발생된 분노의 감정을 차단하고 증오로 옮겨간 것입니다. 피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상처를 입었을 때 고통에서 발생되는 생생한 아픔을 겪는 것보다는 차라리 증오를 느끼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증오에 사로잡힌 사람은 복수의 논리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자신이 당한 만큼 돌려주어야 공평해진다는 생각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랑을 먹고 성장하는 생명체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서 사랑을 충분히 먹지 못하고 결핍된 상태로 성장하면, 즉 반응 없는 사랑이 충족될 수 없는 결핍감이 아이들을 지배한다면, 그래서 아이들의 욕구가 견딜 수 없는 지점에 이르게 된다면 연약한 아이들은 그 쓰라린 고통을 방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 희망을 포기할 것이며 타인과의 정서적 유대의 의미를 잃고 마음은 증오로 단단하게 굳어질 것입니다. 문제는 아이들과의 관계가 사랑이 아닌 적대적인 관계로 맺어지게 되고, 부모와의 고통스러운 경험은 훗날 부모-자녀 관계에서 반복되게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반복되는 관계 패턴 속에서 부모의 기대가 자녀들로 인해 무너지게 되면 자녀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부모의 눈에는 자녀들이 기쁨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을 고갈시키고 무력감을 주는 원수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 속에서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에 대해 공감받지 못할 때 아이들은 상처로 인한 고통을 증오를 통해 차단하고 방어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받을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고 느끼게 되면 자신의 무능감을 방어하고 자신의 존재감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 대해 강력한 힘을 행사하려는 충동을 갖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없다는 무능감 때문에 타인을 향해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내거나 철저하게 파괴시키는 것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세우고 증오적인 행동을 통해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행사하거나 남용하는 것을 통해 자신이 무능하고 약하다는 감정을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존재감은 철저하게 힘의 논리에 지배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부모에게서 당한 패턴을 그대로 답습하는 동기가 되기도 하며 프로이트가 말한 공격자와의 동일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프로이트는 반복 강박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과거에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된 사건을 현재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하려는 잠재적인 충동의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었던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처리하도록 도움을 받지 못하면 자신의 상처를 어떤 식으로든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과거의 상처를 재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회복되지 못한 증오로 인해 심각한 범죄 행위와 같은 파괴적인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것은 외상 후 스트레스를 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수치심을 느낄 때 타인이 자신을 공격한 것으로 경험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부모들이 수치심을 교육과 훈육을 위해 사용하게 될 때 어린아이들을 증오의 세계로 내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파괴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통해 회복될 수 없는 수치심과 모욕감이라는 참기 힘든 고통을 방어합니다. 따라서 공감이 없는 도덕적인 교육이나 처벌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단지 아이들은 자신을 질책하는 어른들을 향하여 증오와 힘을 느낄 뿐이며 수치심을 느끼지 않기 위해 거짓으로 순응하는 척을 할 뿐입니다. 잔인하고 살벌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가혹한 태도를 일삼는 사람들은 정서적인 측면에서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타인에 대해 관심을 갖는 능력이라는 발달 과업을 성취하지 못한 채 타인들과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키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장 과정에서 함부로 대한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증오에 갇히게 되고, 어른이 되었을 때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 대해 함부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뜻한 정서적 교감의 능력, 즉 친밀감과 공감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 충분한 경험 속에서 습득되어지는 발달 과업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증오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내면 세계의 역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증오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며, 특히 자라나는 아동 청소년들을 위해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가정폭력과 학대를 받은 사람들이 모두 학대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학대당한 이후에라도 누군가로부터 따뜻한 정서적 교감을 통해 위로와 격려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증오라는 강력한 방어를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인성교육과 처벌이 아니라 따뜻한 정서적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관계입니다. 때문에 증오 속에 담겨 있었던 고통스러운 아픈 상처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위로의 경험이 제공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고통스러운 감정뿐만 아니라 정서적 교감 능력의 발달을 위해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관계도 충분히 축적되어야 합니다. 강력한 힘이나 통제에 의한 관계가 아닌 때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임을 알 수 있는, 즉 협력 관계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느낄 수 있음을 알게 해야 합니다. 증오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정서적 교감 속에서 말로 표현하지 못한 채 잔인한 행동이나 신체적 질병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삶에서 상처받은 사건들에 대해 고통스러운 감정을 처리하도록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기에 자신들에게서 발생된 상처를 충분히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증오를 만들었던 고통스러운 감정들이 말로 표현되어 처리되지 못한 상태로 내면 세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감정 상태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알 수 없는 불안, 악몽, 신체적 질병, 그리고 재현되는 행동으로 인해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며 정신 과정으로 처리되어야 할 감정이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행동과 신체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상처가 된 감정을 정신 과정을 통해 소화시켜가는 신진대사 과정인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다시금 감정을 재경험하며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이럴 때 잃어버린 또는 알 수 없는 감정들을 대신 표현할 수 있는, 즉 은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술활동이나 모래놀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갇혀있는 감정을 풀어내야 한다는 것이며, 특히 어린아이들이 상호적인 놀이와 함께 신나는 어우러짐을 통해 관계가 지닌 잠재력과 힘을 발견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은 성장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아이들이 놀이 활동 속에서 적대적 대상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잔인하고 살벌한 내면 세계가 놀이 속에서 표현되어질 때 아이들의 분노와 상처받은 감정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감정들이 관계 안에서 공감적으로 수용되어지면서 증오로 변해있던 마음의 상처는 조금씩 순화되어지고 극복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내면 세계에 억압되어 알 수 없었던 마음의 상처들이 언어적으로 의사소통하고 공감적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사고화되며 이를 통해 행동으로 표출하려는 충동들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증오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대할 때 우선은 그들이 매우 힘든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증오로 담긴 행동에 대해 말로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억압된 감정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 수치심을 강하게 느끼거나 자신이 비난받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말을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말하고 싶지 않음도 충분히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잔인한 행동으로 옮겨가는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며 보복하고 싶은 공격성이란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임을 알려주고 그리고 마음과 행동을 구별하여 처리되어야 하는 것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증오는 용서할 수 없는 분노가 축적되어 굳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굳어진 증오 감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용서가 필수적입니다. 증오를 가져오게 한 대상들, 처절하게 보복하고 싶은 그들 또한 그들이 받은 상처의 결과였음을 이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행위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억압된 감정들이 정신 과정을 통해 사고화되고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면서 굳어진 마음들이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처받은 나의 마음을 이해의 과정을 통해 치유하는 과정이며 재반복되는 증오 행위를 멈추게 만드는 회복 과정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증오에 사로잡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증오가 갖는 의미와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를 갖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사람은 한국심리치료연구소에서 발간된 스토리텔링을 통한 어린이 심리치료 중에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힌 아동을 도우려면 편을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안내와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대전사회복지실천연구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거나 메일 주소 cgy774@한메일렛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좀 더 행복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진실함과 더욱 노력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